요실금이 있으셔서 병원에 방문하셨나요? 요실금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 필요한 요실금,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약물로 조절하는 요실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쳐져 있는 것을 다 통틀어서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요실금은 말 그대로 소변이 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증상입니다. 이게 새는 원인에 따라서 배 압력에 들어갈 때마다 생긴다고 해서 복합성 요실금이라도 하고, 방광이 과민해져서 생긴다고 해서 과민성 방광,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실금이면 수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실금이 있을 때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약물이 필요할지 정하게 되고요.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치료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증상이 심한 쪽을 포커스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원래는 내가 요실금에 기침할 때마다 샜는데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서 지내고 있다가, 절박성 요실금처럼 갑자기 내가 소변이 마렵고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마렵고 화장실 앞에서 내가 조금 새는 것, 찔끔하는 그런 요실금 때문에 오셨다면 오히려 약물을 먼저 사용해보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달리기 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콩콩 뛰거나 무거운 걸 들 때 소변이 샌다고 하면 그건 구조가 약해져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복합성 요실금 자체는 골반 구조가 무너져서 생겼다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제 손가락을 소변 나오는 길이라고 하고, 제 주먹을 방광이라고 하면 원래 출산 전에는 이 구조를 통해서 소변이 새지 않게 이렇게 딱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나의 압력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방광이 흔들리지 않고 이 위치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출산을 하면서 아기가 좁은 골반 안에 있다가 이 질 밖으로 이제 오게 되면 이 골반 구조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도와 방광의 구조가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버텨주던 애들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약해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손상을 입게 되면 기침이나 운동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임신 출산한 지 한참 됐는데 제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요실금이 심해졌어요 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얘가 실제로는 약해져 있었지만 이 밑에서 받쳐주는 골반 기저근, 항문올림근이라고 말하는 신경막 기저근이 그 부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침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낮에 피곤한 일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이렇게 웅크려들게 되잖아요. 내가 힘을 줘야지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처럼, 아침에는 내가 이렇게 딱 펴있을 수 있지만 힘이 들면 이렇게 축 처지는 것처럼 비슷한 게 골반 기저근도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 받쳐주는 근육도 내가 힘이 있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이렇게 빳빳하게 잘 버티고 있다가 컨디션 안 좋고 피곤하고 무리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축 처집니다. 얘가 더 흔들흔들 거리겠죠. 출산 이후에 요실금이 조금밖에 없었다가 조금씩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보고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물론 이 복합성 요실금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용육동학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새는 것이 확인되어야지만 보험 적용이 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40대 후반, 그 다음 50대 초반부터 방광이 과민해지고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마려워서 오시는 분들, 내가 기침할 때 소변이 샜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던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1시간마다 한 번씩 가야 되고 어디를 놀러 갔을 때 내가 화장실 위치를 모르면 너무 걱정돼서 내가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있는 요실금도 있지만 새로 진행된 절박성 요실금 때문에 혹은 과민성 방광 때문에 그런 요실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 생겼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물건 50년 썼을 때 멀쩡하게 성하게 있는 물건이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심해지고 관리하지 않게 되면 50세, 60세, 70세 갈수록 조금씩 더 심해지게 되죠. 절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복합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약해진 구조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테이프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런 테이프를 삽입하는 것 자체는 수술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삽입하게 돼서 아까 약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도 구조를 중간에서 버텨주게 됩니다. 우리 수술 후에도 재발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는 이 테이프가 기침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 노화하고 체중이 찌고 변하면서 얘가 쓱 내려가는 경우에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요도의 가운데를 걸어줘야 되는데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미끌려서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할 당시에 이렇게 잘못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재수술을 하면서
요실금을 다시 치료하기도 합니다. 내가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약으로서 조절이 되는지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진 않고요. 내가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수술이 필요한 복합성 요실금인지 약물이 필요한 절박성 요실금인지 과민성 방광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이게 두 개 같이 있어서 수술 후에 약물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내가 어떤 요실금인지 그 다음에 이 수술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치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혼자 화장실만 찾아다니시지 말고 나의 불편함을 현대의학을 이용해서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